안녕하십니까. 네, 장사원입니다. 자, 우리 2022년 대비 9급 시험과 7급 시험 식용 작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1년 9월이거든요. 예, 오늘이 21년 9월 초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다 끝났어요. 예, 올해 시험 9급하고 7급, 7급 시험이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PSAT 먼저 테스트 통과하신 분들이 전공 과목에 대해서 다시 테스트를 하게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됐기 때문에 거의 7급 시험은 아직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원래 테스트거든요. 거의 뭐 끝난 거죠. 그러면은 내년 9급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시험이 남았나요? 몇 월 달에 시험 응시하나요? 네, 4월 달, 그리고 6월 달,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국가직 시험 있죠? 그 다음에 6월 지방직 시험 있고요. 그 다음에 7급 같은 경우는 뭐 8월 정도,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9월이 되겠고요. 뭐 한 8월, 9월 정도, 7급은, 자, 날짜가 이렇게 정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이거예요. 국가 9급, 지방 9급, 그리고 국가 7급. 국가 7급 같은 경우는, 응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요 두 개가 되겠죠. 국가 9급하고 지방 9급이요. 보통 국가하고 9급 합격하시는 분들이 이제 7급도 같이 응시를 해요. 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이제 9급 합격하신 분들이 응시하기보다는요, 9급을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통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 이렇게 9급도 어렵지 않게 합격했는데 7급도 도전해볼까?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응시를 하고, 또 처음부터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9급하고 7급 차이가 있냐? 일단 국가직 같은 경우,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좀 편하게 들으세요. 뭐, 강의는 첫 시간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첫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편하게 듣자. 자, 제가 이 과목에 대한, 시험에 대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제가 당부드릴 사안들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이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궁금해 하거든요. 국가직하고 지방직 차이가 뭐냐, 어디 가는 게 좋겠냐, 뭐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제 9급 농업 행정이에요. 농업. 우리가 9급 농업직이라고 하는데,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행정 업무를 하는데 단지 부서가 농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토목 업무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일반 행정 업무도 해요. 일반 행정 업무도 하고 농업 관련 행정 업무도 하고 또 예산 업무도 하고 서무 업무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요. 근데 주로 메인은 여러분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국가직 같은 경우하고 지방직 같은 경우 있는데, 이 지방직은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냐면은, 시청, 군청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시청이나 군청. 그리고, 주민센터 있죠?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보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주민센터 공무원들이잖아. 이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원. 품관원이라고 하죠. 품질관리원. 그리고 국립종자원. 그 다음에 농진청. 그리고 농림식품
이름이 길죠. 농림식품수산부인가요? 뭐 그래요. 그냥 편의상은 농림부라고 할게요. 예, 농수산부라고 할게요. 예. 예. 자,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품관원에서 가장 많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역원도 있구나. 검역원. 예. 자, 검역원에서, 이 검역원은 어디 있냐면은, 공항과 항만 있죠. 예, 주요 공항, 항만, 인천공항, 부산항, 이런 데들, 검역원. 그리고 품질관리원은 각 도청 소재지마다 다 있어요. 각 지역 도청 소재지마다 있고요. 그리고 그 도청 소재지 말고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 품질관리원 지원이라고 해서 주요 거점 지역에 또 지원이 다 있어요. 거의 뭐 군 단위에 하나 정도는 있어요. 예, 품질관리 지원 해가지고. 자, 여기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여기에요. 품질관련, 그리고 검역원, 그리고 나머지 일부 사람들이 여기 가고, 그리고 중앙부처가, 여기가 중앙부처죠. 농림수산식품부, 여기가 되겠죠. 여기 가는 분들 9급은 못 가요. 9급 못 가고 7급만 갈 수 있는데, 7급 전체가 가는 건 아니에요. 7급 중에서도 성적 상위 한 30% 정도 드는 사람, 예를 뭐 7급 보통 많이 뽑을 때는 10명 못 뽑기도 하고, 적게는 5명 뽑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면은 5명이라고 하면 한두 명 정도, 그렇죠. 한 2명 정도, 한두 명 정도만 여기 가고, 나머지는 거의 품관원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 자체는, 뭐, 각각 기관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특징 지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농업과 관련된 업무만 하게 돼요. 그리고 일반 행정 업무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시청, 군청, 이 주민센터, 특히 주민센터 같은 경우가 가장 최일선 기관이란 말이에요. 주민들과 서로 대면하는 최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업무를 다 하게 돼요. 예. 농업 관련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대민 업무는 모두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주로 이제 산업계에서 농정 업무를 하게 되죠. 예. 자, 시청이나 군청 가면은 농정과에서 근무를 하게 될 거예요. 농업 행정과, 이게 농정과죠. 농정 업무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요. 그리고 지금 21년이잖아요. 21년 9월이란 말이야. 뭐, 코로나가 20년부터, 코비드 19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19년도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확산되기 시작을 했죠. 그로 인해 가지고 각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그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 축제들 공무원들, 여러분, 이 지방직 공무원들은 각 축제가 있으면요, 이 축제 기간 동안 그 전부터 동원이 돼요. 인력 동원이 돼요. 그리고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은 다 인력 동원이 돼요. 근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지자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 동원은 훨씬 적어요. 예, 여기 같은 경우 인력 동원이 많고요. 그리고 승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 9급으로 들어갔을 때 승진은 누가 더 빠르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예. 보통 9급에서 이렇게 9급에서 7급까지 승진하는데 한 10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내가 내 동기들보다, 아니면 같은 시험 응시하는 사람들보다 10년은 빨리 승진하겠다,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9급을 준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7급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9급하고 7급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차피 7급 시험 하면서 4월달하고 6월달 9급 시험도 같이 응시할 수 있는 거니까 7급 하면서 9급도 같이 하고, 또 9급 하시면서 합격하고 7급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것만 9급만 한다고 하면 1년에 2번밖에 시험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7급까지 하면은 1년에 3번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국가직하고 지방직을 가볍게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9급 하느냐 아니면 7급 하느냐, 예, 요거를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9급
6급하고 7급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7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제 신규 7급으로 합격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7급이니까 9급이나 8급 기존에 근무했던 일 사람들보다 내가 지가 더 높으니까 뭔가 지시명령 내리고 뭐 이럴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어요. 예. 똑같아요. 9급이나 7급이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단지 승진이 빠르다 그거고 월급이 많다 그거예요. 예. 승진 월급이 많다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하는 업무에서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 이거예요. 10년 빠르다라는 거. 이 10년은 극복이 안 돼요. 이 10년은 어떻게 극복해요? 7급까지 가는데 10년 극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은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공무원은 무조건 빨리 해요. 예를 들어서 30세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20세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9급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는 대학 졸업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놀 거 놀고 그러고서 30세에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몇 세까지 근무를 하죠? 60세까지 당연히 근무를 하겠죠. 이 사람도 60세까지 근무를 하겠죠. 네. 자, 이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이 사람은 몇 살이야? 50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몇 세까지? 60까지. 그러면은 요 10년이요, 요 10년. 자, 생각해 보세요. 30살 합격하고 20살 합격을 했어요. 그럼 출발점은 똑같아. 출발점은 똑같아. 자, 월급이 다를까? 나이가 많다고 더 많아? 아니요, 똑같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똑같아요, 월급은. 9급으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이제, 승진도 똑같다라고 했을 때, 호봉은 1년에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에서 최고 호봉이 한 32호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직렬에 따라서 최고 호봉이 조금씩 달라요. 32호봉이 있는 경우도 있고 35호봉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대략 한 30호봉이 넘어가면 거기가 최고 호봉이에요. 그러면은 30세 시작해 60세니까 총 몇 호봉까지 가는 거야? 30호봉까지 가는 거죠. 최고 호봉 찍고서 제대하면 되는 거야. 공무원 제대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월급이 여기까지는 똑같아. 맞지? 월급은 똑같아. 자, 이제부터 월급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50세부터. 최고 호봉 찍었을 때, 현재 2021년 공무원 월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고 호봉, 30년 근무했죠? 이렇게 30년 근무하고 났을 때 지금 연봉이 한 30년 근무를 하면은, 제 후배가 서울시 지금 6급 공무원이거든요. 그 친구가 9급으로 들어갔어요. 9급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7급을 빨리 달았어요. 7급 빨리 달고 지금 6급까지 달았거든요. 지금 연봉이 20년 근무했나 얘가? 20년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지금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연봉 6천이라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30년 근무하면 연봉 최소 6천 이상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서울시가 수당이 좀 많아가지고 연봉이 더 센 건 있어요. 지방보다는. 그래요. 그냥 6천이라고 합시다. 예, 6천만 원. 자, 그럼 6천만 원을 앞으로 몇 년 동안 곱하기 10년 동안. 그럼 얼마야? 6억을 더 많이 버는 거죠. 돼요? 이해돼요? 그죠? 자, 30세인 사람하고 20세인 사람이 합격했을 때 차이가 어디서 나온다? 예, 연봉 6천만 원 곱하기 10년에서 6억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공무원은 무조건 빨리 합격해야 돼요, 빨리. 어릴 때 합격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혜택이 훨씬 커져요. 그리고 생각해봐. 여러분의 짬밥이 지금 30년이 됐잖아. 30년 되고 나서 여러분이 뭐 말단의 공무원이 아니잖아. 최소한 6급, 최소 6급이야, 최소 6급. 6급, 5급일 거란 말이야. 예, 이때 지금 처음 합격한 사람처럼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란 말이죠. 중간 관리직에 있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훨씬 약할 테고, 예, 또 연봉은 연봉대로 올라갈 거고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하고 경제적 지위도 누리는 상황에서 그 호화로운 10년을 누리는 거란 말이야. 다르죠.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9급하고 7급에서도 이제 차이가 나겠죠. 7급으로 합격한 분들은 최소 5급까지
갈 거고, 그리고 9급 합격하신 분들은 전부 5급까지는 못 가요. 예. 여기서는 6급에서 이제 그 6급 이상 올라가는 거죠. 6급, 5급 이제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는 최소 5급, 4급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능력에 따라서. 보통, 이 지방에서는 5급 이상 올라가긴 힘들어요. 지방에서는. 예, 국가에서는 이제 그 자리가 있으니까, 예, 4급 자리도 있고, 3급 자리도 있는데, 3급 달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어쨌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데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자,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제가 뭐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라고 말 못해요. 여러분 취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평택이라고 합시다. 화성이라고 합시다. 화성시 9급 공무원으로 합격을 했어요. 지금 전국에서 인구의 증가율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화성시, 용인시로 여기거든요. 화성과 용인이거든요. 인구 증가율이 가장 커요. 자, 인구 유입도 전국에서 몰려들고요. 그 얘기는 뭘까요? 도시가 커진다는 건 뭘까요? 신규 공무원들을 계속 확보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내가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신규 공무원이 또 합격을 해요. 그 이듬해 신규 또 들어와요. 그 이듬해 신규 또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난 자연스럽게 승진을 하게 돼요. 승진이 빨라요.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는 여러분이 시군에 합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쪽 우리나라 그 시골 지역에, 특정 지역을 제가 거론하진 않을게요. 특정 시골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오히려 감소되는 그런 지역에 9급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뽑아놓고 그 다음 후배를 기다려도 안 들어와요. 나는 계속 막내인 거죠. 계속 막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합격 커트라인이 높겠어요. 이런데, 예, 도시가 확장되는 곳이 또 이 얘기는 살기 좋다는 거죠. 그런 데서 커트라인이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거는 커트라인은 해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일수록 커트라인이 높은 거는 분명하죠. 자, 그래요. 또 예를 들어서 울릉군이라고 해보자고. 울릉군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잖아. 그리고 육지하고도 근거리도 아니고 굉장히 원거리란 말이야. 울릉군이죠. 울릉군에 합격을 했으면은 아마 커트라인은 분명히 낮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합격했으면요, 난 울릉군에, 경상북도 울릉군이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구미시로 가고 싶어요. 구미시는 이제 대구시랑 가까이 있으니까, 경산시에 가고 싶어요. 경산시가 대구랑 딱 붙어 있죠. 그러면 경산시는 사실상 생활권이 대구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울릉군에서 같은 경북이니까 난 경산으로 옮기고 싶어요. 안 돼요. 예, 지금은 그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울릉군을 선택을 했으면은요, 평생 울릉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못해요. 못 가. 다른 곳으로. 예. 내가 울릉군에 지원을 하면 평생 울릉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여기 화성시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으면 평생 화성에서만 근무를 해요. 물론 가능해요. 이동이 가능하긴 해요. 예,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화성시에 9급을 합격한 이 친구가 어디로 갔냐면 서울로 갔어요. 예, 서울로 갔어요. 이런 경우 가능하고요. 제 후배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시골군에서 근무를 했어요. 시골군에서 7급까지 빨리 승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갔어요.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자, 어떤 땡땡군에서, 정말 여기 시골이거든요. 땡땡군에서 이 서울에서 여기 공무원이, 이 사람 고향이 여기인 거야. 땡땡군이야.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이제 근무 충분히 했고 나는 내 고향 찾아가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예, 서로 트레이드 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죠. 예.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면은 뭐 교환은 할 수 있고요. 그거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다. 또 방법은 있어요. 예. 뭐 여러분이 아주 유력한 정치인을 잘 안다. 그런 정치인이 이렇게 끌어다 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번외로 두고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역 선정할 때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잘못 지역 선정을 해가지고, 아, 나 이 지역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평생 그거 갖고 후회하고, 또다시 시험을 응시하고 그런 친구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시 지역은 신중하게 선택을 해라. 예, 9급, 7급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9급 합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빨리 승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 제 후배 같은 경우, 분명히 9급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9급으로 들어갔는데 7급으로 초고속 승진했고요. 그리고 7급에서 서울 가가지고 지금 6급으로 연봉 6천 받고 있거든요. 예,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때 함수 했었잖아. y는 fx. 자, 여기는 독립변수죠. 독립변수. 그 다음에 얘가 종속변수, 결과변수죠. 자, 여러분의 종속변수는 뭐야? 여러분의 종속변수 합격인 거죠.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네, 책이 필요하죠. 책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또 노력이 필요하죠. 네, 노력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공부 방법론 정도? 방법? 또 뭐가 필요할까요? 장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공무원 강의를 되게 오래 했어요. 예. 어찌 하다 보니까 오래 했어요. 일단,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자, 제 소개를 안 했대. 근데 컨셉,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장사원을 모르고 온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 왜냐면은, 여러분 합격하신 분들, 9급, 7급 합격하신 분들은 100% 컨셉 책으로 100%는 아닐지라도 100%를 다 알아요. 네, 컨셉 책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거의 상당수 합격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합격을 하거든요. 자, 저는 9급 시험하고 7급 시험하고 그 다음에 지도사 시험, 연구사 시험을 모두 합격한 바 있고요. 그리고 실제 공무원 당시 실제 공무원 시험을 출제를 했었어요. 9급 시험을 출제를 했었고 지도 시험, 연구사 시험을 출제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합격하고 실제 공무원 시험을 출제했었어요. 제가 시험 출제하기 위해서 출제를 들어가면은 고시실이 있어요. 고시실에 한 2주 정도 감금이 돼요. 거기서 딱 못 나와요. 모든 과정들이 이제 문제 작업하고 선별하고 또 오류 작업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여러분이 준비하는 모든 시험을 합격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한 시험도 출제를 했죠. 제가 수험 전문가 맞아요. 그리고 이 강의도 참 오래 했네요. 자,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책이 필요해요. 자, 그럼 책은 어떤 책을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예스 25에서 검색해 보세요. 일단은 인터넷 서점 1등 있잖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거든. 인터넷 서점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어요. 자, 여러분 인터넷 서점 3등에서 검색할래요? 1등에서 검색할래요? 1등에서 검색하는 게 맞아요. 1등에 검색을 했어요. 자, 예스25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컨셉이 압도적 1등이에요. 컨셉이 압도적 1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이 컨셉을 보고 대부분이 합격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다른 책 안 보셔도 돼요. 이 컨셉만 보시면 돼요. 예. 자, 압도적 1등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시간. 책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컨셉 보시면 돼요. 예. 고민할 게 없어. 고민거리가 안 돼. 그냥 압도적 1등인데 뭘 고민을 해. 이걸 갖고 고민하는 사람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할까? 어떡할까? 진짜. 자, 고민할 걸 갖고 고민해라. 자,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세요. 얘기했잖아요. 20살에 합격할 거야? 30살에 합격할 거야? 여기서 달라진다니, 6억이 달라진다니까? 6억이 달라진다니까? 사실, 지금 제가 후배, 지금 6급 서울시 공무원의 연봉이 6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30년 근무를 하면 6천이 넘을 거란 말이야. 제가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우물쭈물할 시간 없어요. 우왕좌왕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합격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시간 관리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요것도 하나 필요하군요. 예. 이제 체력이죠, 체력. 그 독립 변수로서. 자, 그럼 돈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 여러분 돈 없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돈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강의를 듣는 것도 돈이고요. 여러분이 책 사는 것도 돈이죠. 예. 2022년 대비 책이 나왔는데, 예, 컨셉이죠. 예, 컨셉. 식용작물 나와 있고요. 서울 고시각에서 나왔죠. 디자인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그 교재 디자인 중에서 이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예. 좀 그동안의 디자인들은 뭐 그냥 저냥 그랬거든요. 근데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이 교재에 보면은 기술직 기본서 시리즈 1등. 맞아요. 1등. 예, 확실하게 제가, 1등이 맞고요. 자, 책도 돈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학원도 해야 되고 또 독서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공부할 장소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다 돈이 필요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는 게, 저도 그랬어요. 늘 고민되는 게 뭐냐면, 돈을 아끼고 내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는 그런 선택을 해요. 시간하고 돈하고 늘 고민이 되거든요. 저는 돈보다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예, 돈보다는. 여러분이 돈을 쓰더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수험생이 아끼는 돈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이 책을 22년 책이 나왔는데, 작년에 21년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22년 책이 새로 나왔어. 책을 새로 바꿔야 되나? 안 바꾸셔도 돼요. 예, 그거 제가 말씀드려야 되죠. 21년 책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예. 단지 이제 22년 책의 차이점은,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 있잖아. 그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을 여기다 반영을 하고, 그리고 최근 출제된 문제들,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관련된 기본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론들을 반영을 하고 새 문제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책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기본 내용들이 달라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기본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1년 책을 보셔도 되고요. 20년 책을 보셔도 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게 22년인데 지금 22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19년 책을 보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19년 책을 보면 굉장히 내가 오래 공부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3년, 4년 차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내가 자꾸 한 2, 3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밑줄이 이렇게 쭉쭉쭉 그어져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건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눈에 내가 보던 책이기 때문에 한눈에 확 들어와요. 문제는 그거 위에 다른 것들이 안 보여요. 그거 이외에 다른 글자들이 안 보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이제 새 책을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완전 깨끗한 책을 새로 보게 되면, 이게 뭐지? 이런 내용이 있었나?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그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새 책을 사세요라고 말 못해요. 예. 과거 여러분이 보던 책이 좋으면 그 책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을 할 거면은 새 교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년이 넘어가면은 새 교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돈은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몇십만 원 아끼려고 시간을 더 허비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돈을 쓰고 시간을 아끼는 선택을 하세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1년 빨리 합격하면 얼마예요? 1년 빨리 합격하면 연봉 6천만 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년 빨리 합격하면 연봉 6천만 원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현재 시점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아끼는 그런 선택하지 말고 6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더 벌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예, 그 전제는 당연히 여러분이 합격해야죠, 내년에. 자, 노력. 노력 없이 얻는 게 있을까요? 예, no pain, no gain이라는 영어 속담도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에서 노력 없이 합격하는 사람은 좀 모르겠어요. 예. 예,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론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이제 제가 이 책을 저와 함께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보는 방법을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돼요. 장사하는 책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방식대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기본적으로 방법은 어떻게 보냐면 큰 틀에서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할 겁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접근할 건 뭐야? 가장 거시적으로 접근할 거야. 큰 틀만 먼저 정리할 거야. 큰 틀만. 그리고 중요한 거 보시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세부적인 건 맨 나중에 보는 거야.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책을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읽는다? 정말 멍청한 짓이야. 이거는 장수생으로 가는 길이다. 정말 장수생으로 가는 길이다. 제가 중요한 것들, 그리고 장사원이 강의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표기가 되나요? 일단은 판서를 해요. 기본적으로 판서 골격을 딱 다 잡아줘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야. 제가 중요하지 않은데 판서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판서를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본 골격들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잡아줄 거니까 곧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 장소는 공공장소 하세요. 공공의 장소. 개인 공간에서 하지 마세요. 개인 공간에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 위에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만 공부해. 내 방에서 공부를 해. 아니면 독서실에서, 꽉 막힌 독서실에서 나 혼자 공부를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돼요. 강제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래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통제한 적이 있어요? 못해요. 저도 제 자신을 통제 못해요. 그래서 억지로 나를 노출시켜요. 외부인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강제로라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공부를 하세요. 예. 이제 오픈된 장소, 그 칸막이 되게 높은데, 독서실 그런 데 말고 오픈된 공간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어? 내가 손톱을 깎을 수 있니? 아니면 뭐 만화책을 볼 수 있니? 아니면 뭐 핸드폰질을 할 수 있겠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주시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 안에서 하자.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체력 관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루에 30분은 하셔야 돼요. 하루에 30분은, 빠른 걷기를 하시든, 아니면 러닝을 하시든, 아니면 뭐, 좋아하는 스트레칭을 하시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조금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20대이기 때문에, 나 건강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임박해서는, 체력 관리를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런 친구들 많이 봤고요. 저 역시도 시험 응시를 하면서 매일 뛰었어요.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운동을 꼭 했거든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체력 관리, 운동 반드시 해라. 자, 웬만큼 이제 합격하기 위한 변수들을 제가 다 고민을 해 보았거든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강의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능한 한 강의 중에는 잡소리를 잘 안 해요. 딱 강의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고요. 그리고 제 시간도 소중해요. 제가 잡소리를 하면 그만큼 딜레이가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잡소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잡소리를 10분을 한다 가정 해볼게요. 10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수강생이 1000명이라고 합시다. 수강생이 1000명이야. 그럼 이 몇 분이야?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잡소리 안 하고요. 강의만 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좀 놀러 오고 뭐 즐기려고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합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하려고 저도 노력할게요. 저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안 하려고 노력할게요. 꼭 공부에 필요한 이야기는 하고요. 자, 이제 제가 전달할 말씀 다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씀도 있다. 여러분 왜 공무원 하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왜 이 시험을 준비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모든 면접관들이 공통적으로 해요. 모든 면접관이 반드시 이 면접관들이 해요. 이거는 왜 공무원 하시는 거죠? 왜 농업직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답변하셔야 돼요. 분명히 면접에서 이거 나온다니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명확하면요 이런 변수들 있잖아요. 이런 소소한 변수들 안 중요해요. 내 목표가 이렇게 뚜렷한데 딴짓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자, 우리 규제 잠깐만 볼게요. 한 3페이지 보세요. 머릿말이요. 규제 머릿말 3페이지 보세요. 자, 제가 쓴 책으로 장사원이 이제 뭐 이런 시험 합격했고 이런 문제도 출제했고, 그 다음에 제 저서로 재배학도 있고, 그 다음에 식작도 있고, 그 다음에 작물 생리도 있고, 지도론도 있고, 토양학도 있고, 또 생물학도 있고, 지금 총 6과목이거든요. 이렇게 6과목 책을 내가 다 출간을 했는데, 여기 있는 이제 서문 중에서, 여기 각각의 책마다 서문이 있단 말이야. 이 서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서문이 사실 여기 식용작물 서문이에요. 이 서문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이게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첫 장면이다. 그리고 수험 기간, 여러분이 수험 기간 내내 사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잖아.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그럼 그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건 뭘까? 여러분의 이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이 지금 20년 넘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뜻을 품고, 어떤 목표를 품고, 뜻을 품고 뭔가 집중적으로 해본 적이 있었나요? 그럼 그 하는 동안 여러분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직진만 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늘 여기저기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내 목표가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흔들림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절대 합격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이야,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을 합격시켜줘요. 이 확고한 신념이 여러분을 합격시켜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내면 깊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을 합격시켜줘요. 꼭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애완견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라면은 아이가 있는 분들은 내 아이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빨리 합격하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걸 다 실어서 합격에 대한 절대 흔들림 없는 그 믿음만이 하루 1년을 더 빨리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야. 여러분이 합격에 대한 절대적 믿음 의심하지 마라. 절대 의심하지 마라. 자, 믿습니까?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이렇게 상자, 네모 상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자, 장사원 강의 중에 자주 반복하는 말이 있다. 나 자신을 믿어라.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장사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합격을 절대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합격의 운을 스스로 만들어라. 자, 여러분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노력 중요해요. 근데 노력은 기본이에요. 이 공무원 응시하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 합격한 사람 중에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합격운이에요. 합격운. 뭔지 모를 거예요, 지금은. 뭐야, 지금. 공부는 노력으로 해야지. 맞아요. 노력하는 건 맞는데, 합격운이 시험 당일날 더 중요해요. 주변에 여러분 합격하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저는 시험을 여러 개 합격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잖아요. 그 합격생들 이야기를 듣고 저가 느끼고 하는 것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공통적으로 말을 해요. 왜냐면 20문제를 내가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18문제는 알아요. 18.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문제는 내가 알았어요. 근데 4문제를 몰랐던 거야. 근데 이 4문제를 찍었는데 3문제가 맞았어. 3문제가 찍었는데 이러면 합격해요. 근데 모르는 4문제 중에서 찍었어. 그럼 확률적으로 사지선다니까 몇 개가 맞아? 한 문제가 맞죠. 맞지? 확률적으로 한 문제가 맞잖아. 그러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6문제까지는 여러분 노력에 달려있어. 근데 나머지 4문제는 어디 있다? 운에 달려있다. 그럼 16문제만 맞으면 합격하느냐? 아니요, 불합격해요. 16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 노력이요. 근데 나머지 4문제는 어디 있다? 운. 그럼 합격은 어디에 달려있다? 이게 아니야.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운에 달려있다니까. 이 합격 운은 스스로 만드는 거야. 누구도 안 만들어줘. 여러분 스스로가 합격 운을 만드는 거다. 이 말씀은 제가 강의할 때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22년, 예, 자, 식용작물 대비로 해서 OT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2교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의심하실 거거든요. 아씨,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나 공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럴 때마다 다시 이 OT 강의 있잖아요. OT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OT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준비하는 게 차라리 시간을 절약하는 거야. 괜히 그 우왕좌왕 또 괜히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이거든요. 이 동일한 시간을 여러분이 하루, 이틀, 일주일 날리면 내 계획이 계속 연차적으로 딜레이가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계획 당연히 있는 거죠? 계획 없이 시작한 사람 없어요. 모두 계획 만드세요. 아직 계획 세우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계획 세우시고 가세요. 그리고 완벽한 계획이란 건 없어요. 계획은 한번 만들고 수정하고 계속 수정하는 겁니다. 합격할 때까지. 자, 1교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